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는 주주든 그리고 거기 종업원이든 또 직간접적으로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든 뭐 1차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 국민 모두가 2차적으로 또 3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그 피해는 산정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피해액만 해도 하루 1조 원에 달할 수 있고 연간 피해액을 다 합하면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는 등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노사의 합의를 강경하게 촉구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지부동인 노조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성호 위원장이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노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만약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그야말로 사표를 내겠다. 내지는 태업에 돌입하겠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노조원들의 입장도 강경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도 강경하고 지금 노조원들도 말이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사측과 노조가 사전 협상을 또 했다는 건데요. 17일 어제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나고 나서 최성호 삼성전자 노조 측 위원장은 사측의 안이 오히려 후퇴했다. 중노위 안보다도 후퇴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세라면 사후 조정에서도 협상에 임할 수 없다.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이 15%가 문제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상한선을 없애자. 그러니까 상한선을 둬야만 말이죠. 그래야만 적어도 그 근로자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돈이 돌아가는 걸 막고 그 돈을 또 투자에 쓸 수 있고 주주의 이익으로 쓸 수가 있는데 상한선 없이 뭐 15%를 달라고 할 경우 200조, 300조를 벌어도 그 15%를 주게 되면 말이죠. 그야말로 삼성전자 직원에게는 1인당 10억이 될 수도 있고 성과급이 1년에 2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말이죠. 반도체 부문에서는 돈을 벌지만 가전 부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고요. 적자가 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문도 말이죠.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 간에 너무나 격차가 크게 납니다. 지금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삼성전자 직원 전부에게 또는 반도체 직원 전부에게 상한이 없는 15%의 이익을 달라.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말이죠. 이 지금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그리고 반도체 부문 중에서도 지금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을 나누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반도체 부문 중에서 특히 지금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을 나누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과급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즉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또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적 간단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하이닉스에서 노사협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불꽃이 삼성전자도 튀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삼성전자는 15%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한선을 없애자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하이닉스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삼성전자에서도 또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으로 그런 성과급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상당 부분 붕괴시킬 수도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협상을 한다는 건데요. 파업의 D-Day는 21일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경하게 다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편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리고 삼성 노조가 계속해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또 밀어붙일 경우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긴급조정 발동권은 결국은 30일 정도 시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삼성 노조가 30일간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후에 파업을 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긴급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지금 차가운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지금 또 비노조원들의 어떤 반발, 그리고 또 노조에서의 지금 탈퇴, 노조원들이 연달아 지금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의 지나친 그런 수당, 그리고 또 돈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발 또 시도,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권이 발동이 되고,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 노조가 수사를 받게 되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뭐 그럴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노조 탄압으로 또 몰아붙이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말이죠. 파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노조가 태업을 하는 겁니다. 태업.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파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을 갖다가 거의 안 하듯이 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하죠. 지금 삼성노조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에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 한번 발동만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또 타격을 입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여서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측과 사측이 말이죠.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말이죠. 애가 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들은 주주들대로 또는 오늘부터 5월 18일이죠. 바로 평택의 삼성 그 사무동 앞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또 시위를 한다. 그러니까 또 삼성 주주들의 또 시위가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주주들은 주주들대로, 또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은 사측대로 지금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좋은 최상의 성과를 얻어낼지 이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